자,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이후 범죄자들이 다시 날개를 달아 날뛰고 있습니다. 그중 첫 타자가 바로 조국이네요. 조국은 아주 예전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하야 그리고 탄핵을 외쳤던 사람이죠. 그의 윤석열을 향한 분노는 본인들의 가족 수사에서의 도를 넘어섰다라는 데서 나오는 것인데, 지가 잘못을 해놓고 왜 남한테 이엠병을 떠는 건지 아직도 저는 이해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오늘 조국은 대한민국 국민이 들으면 누구나 피식할 만한 행동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혼란을 틈타 본인의 사법적 판결을 피해가려는 수작질을 너무 노골적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오늘 이런 행동을 했어요. 본인의 대법원 선고 기일 연기를 좀 해달라고 대법에 요청서를 내버렸습니다. 이유는 비상계엄 사태의 수습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오늘입니다. 조국이 대법원에 가서 선고기일 연기 신청서를 몰래 내고 온 날이, 그러면서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수습을 해야만 하고 재발 방지를 해야만 하니 나의 대법 범죄 판결 기일 연기를 해달라라고 공식적으로 요청을 한 거라고 할 수 있는데, 묻겠습니다. 이게 대체 네 범죄랑 무슨 상관이냐고. 네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뭐냐고. 네가 이재명이라면 모를까. 상황이 이 지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바닥을 치고 계엄으로 인해 비난을 받는 이 와중에도 조국의 얄팍한 해당 소식을 전하는 기사의 댓글에는 조국을 비판하는 댓글들만 보입니다. 범죄자들 머리 돌아가는 소리 들리네. 잘 수습할 테니 걱정 마시게. 나라가 망해가는구나. 아니, 당신 판결은 받아야죠. 당신 없다고 할 사람이 없을까요? 진짜 싫다. 지 재판받는 게 윤 때문이라 생각해서 더 난리치는 꼬라지. 누가 위조해서 자식 스펙 만들라고 협박했나 등등. 당연한 국민들의 반응입니다. 이때를 틈탄 개수작질이 뻔히 보이니까. 이 정도 뻔뻔함 보여야 여러분 정치를 할 수가 있는가 봐요. 곳에 쪼르르 대법에 달려가서 그 정신이 없는 와중에도 말이죠, 내 대법 판결 밀어달라고 틈새로 요청서 밀어넣는 꼴을 보니까 진짜 이런 사람 어디 없습니다. 심지어 이재명조차 하지 않은 짓을 조국은 잠깐의 시간을 할애해서 하고 맙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 정치권에 또 복귀하려고 하는 범죄자가 하나 있습니다. 야권의 또 다른 잠룡으로 꼽히는 인물인 김경수. 이번 비상계엄 사태를 보고 더 이상 대한민국을 나락으로 빠지게 해서는 안 된다라며 본인이 입국한다라 합니다. 이것도 도대체 왜, 본인이 오면 대체 뭐가 달라지고 뭐를 해결할 수 있기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진짜 범죄자들이 정말 날개를 달았다니까요. 김경수가 누굽니까? 이자야말로 윤석열 대통령이 말을 하는 국가 전복 세력, 법치를 뒤흔드는 그 세력을 봐도 무방한 자 아닙니까? 드루킹의 전설, 진짜 언론 댓글을 조작했던 초대형 범죄자 중 하나, 그로 인해 빵사리도 했던 그야말로 진짜 거대 범죄자. 무슨 연유에서인지 이 계엄 사태를 건수 삼아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도 국민들 반응이 마찬가지입니다. 댓글 조작 작업하려고? 범죄자가 득실득실하네. 떡고물 떨어진다고 받아먹으려고? 넌 꺼지고 자식아. 등등. 이것도 역시 당연한 반응들이에요. 자, 앞으로 여러분 조국과 김경수 말고도 이런 것들 많이 보게 되실 겁니다. 지금 사법 리스크에 시달리는 모든 야권의 정치인들, 예를 들어 조국당의 황운하도 역시 목소리를 높일 것 같고요. 민주당의 대표적으로 양문석이 있을 수가 있겠고, 돈봉투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고, 그 밖에 선거법 위반에 걸려있는 정치인들 전부 다 이 계엄령 사태를 이용해서 본인이 탈출할 수 있는 구멍을 만들어내려고 부단히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러나 그건 그거고 죄는 죄. 마치 이것 때문에 본인들의 죄가 사해질 것 같다라고 다들 느끼는 것 같은데, 뭔가 단단히들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조국 같은 인물들은 더더욱 말이죠. 4년 5년을 끓은 것도 모자라서 또 이 틈을 타 대법 판결을 밀어달라는 미친 요청서를 냈다라는 게 정말 아직도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모두의 눈이 대통령 계엄 사태에 쏠리는 이 순간 고고 대법에 내고 왔을 줄 진짜 누가 알았겠어요. 야비한 사람입니다, 진짜로. 자, 이 모든 게 여러분 받아들이기 힘들고 안타까운 일들이지만, 이 혼란들은 섣부른 계엄령에 따른 여파입니다. 감당해야 할 것들이에요. 앞으로 말이죠. 제가 앞선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부 대통령과 여당의 수뇌부들이 적절한 타협을 찾고 이 일을 제대로 풀어나가지 못하게 된다면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이런 잡스러운 일들, 조국이 이 틈을 다 빠져나가려고 하는, 김경수 같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대역 죄인이 구렁이 담 넘어오듯 복귀하려고 하는 이런 일들은 우리는 자주 목도하게 될 겁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런 걸 보지 않기 위해서라도 지금 정부와 여당이 뭔가를 좀 해내줘야 돼요. 조국 나대는 꼴 이제 그만 봐야죠.
자, 이재명이 걱정입니다. 조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되면 곧바로 대선에 합류해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기반을 가진 자, 역사상 최악, 있을 수 없는 비리 정치인이 대통령 되는 꼴을 진짜 봐야만 되는 건지 어젯밤부터 저는 거의 한숨을 못 자고 이 생각뿐입니다. 방금 전 들어온 소식인데 민주당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로 마흔혁 그리고 정계선이라는 분을 추천했나 보더라고요. 이제야 추천을 하네.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마흔혁이란 사람은 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하고 우리법연구회 출신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고요. 동시에 추천된 정계선이란 사람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면서 이름을 날린 사람입니다. 이 역시 진보 성향의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등을 거친 사람이라고 하니까 여태 민주당은 일부러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시간을 질질 끌면서 재판관 추천을 안 하고 있었다라는 게 기정사실화가 돼버렸습니다. 진짜 추악한 자들입니다. 나라가 대혼란 그 자체입니다. 어제 이 시간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혼란이 있으리라고는 짐작도 못했었는데 앞으로 범죄 정치인들이 날뛰는 세상을 얼마나 더 봐야 하는 건지 착잡할 뿐이에요. 저 조국 저거는 괘씸죄라도 입혀서 더 가중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대법에서 저걸 받아들일 일은 절대 없을 거고 아마 선고일이 12일이죠. 조국이 수갑차는 모습으로 분위기가 조금 더 전환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의 시안티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영상 공유는 세상을 밝히는 힘이 되니까 꼭 공유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봅시다.